자, 제목이 바로 나왔습니다. 삭제된 청원, 명락 만날까? 명락이요? 이재명, 이낙연, 뭐 붙여서 명락 이렇게 쓰죠. 회동 가능성이 있는가 이겁니다. 자, 그럼요. 사실은 이 제목이 청원 얘기잖아요. 얼마 전에 당원들이 청원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거든요. 민주당에.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를 출당시켜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2만 명 넘게 순식간에 동의를 받았거든요. 동의하신 분들이. 그러자 이낙연 대표가 반응을 보였고요. 오늘 민주당에서 뭔가를 결정을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예. 당에서 몰아내면 뭐 받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? 뭐 바라는 거 바라기야 하겠습니까?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죠. 이낙연 전 대표 출당 청원과 관련해서 당 차원의 조치에서 홈페이지에 내렸고 그것은 당대표의 지시가 있었습니다. 민주당 통합으로 가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위해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당대표도 그렇고 당 차원에서도 조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. 당원들의 의견도 있고 그렇지만 또 수기와 공론회장이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다 보고 당 차원의 조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죠. 자, 이거 송치환 부의장. 사실 올 초에도 이낙연 전 대표를 제명시켜라, 출당시켜라, 뭐 영구 제명하라 이런 요청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낙연 전 대표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정도 선에서만 입장 내고 끝났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청원 자체 삭제해버려라. 이거 안 된다.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. 혹시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가 이른바 문재인 정부 당시 총리들, 이른바 3총리 이렇게 표현되는데 이낙연, 김부겸, 정세균 이런 총리들과 연대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압박할 수 있다.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. 이런 걸 의식했을까요?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? 삭제한 거. 뭐 영향이 아예 없진 않을 텐데요. 근데 이번 삭제가 처음은 아닙니다. 그 체포동의안 그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징계 요구도 있었었는데 그때도 삭제를 하면서 밝혔던 것이 이런 의원들에 대한 아니면 당원들에 대한 이런 징계나 이런 것들은 한 당의 윤리심판원이라는 구조가 있고 절차를 통해서 밟는 것이 맞다. 이 청원에 올리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해서 삭제를 했는데요. 다만 이 삭제를 하는데 이전에 이미 삭제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좀 더 빠르게 조치를 취했으면 좋지 않을까. 거의 사흘이 걸렸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당이 좀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다. 당의 이런 분열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에서 좀 더 빠른 대처가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요. 그 3명의 총리분께서는 우려하고 계신 것들이 저는 당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우려, 애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결국 그 세 분들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더 많은 그 행보를 보이고 계시지만 정세균 전 총리나 김부겸 전 총리는 이 선거제도 관련해서 좀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면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을 때 당이 많이 흔들렸거든요. 당이 흔들리면 또 당대표도 항상 흔들렸습니다. 2020년에 그 위성정당 그거에 대해서 선거 결과는 좋았지만 그 이후에 분명 당대표도 사과를 했고 저도 그 여파를 받았고요. 우리 당이. 그리고 21년 재보궐선거에서도 후보를 내지 않겠다는 약속을 어기면서 또 그때도 당대표와 그런 그 당이 피해를 받았었습니다. 그런데 올해 역시 또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한 번 약속을 어겼거든요. 그 불체포 특권. 그거에 대해서 약속을 어겼었으나 저는 오히려 가결파 의원들이 그거는 어떻게 보면 구제를 해줬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또다시 약속을 어기게 된다면 지금 선거제 관련해서 또 어기는 거 아니냐 소리 나오잖아요. 그렇게 지금. 된다면 또 당이 위기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선거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뭐 가타부타 할 상황이 아닙니다. 왜냐하면 선거제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제도는 없습니다. 어차피 합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전 총리들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런 국민과의 약속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게 되면 당이 흔들리고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대표도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에 의해서 나온 발언들이다. 그리고 그걸 좀 의식해서 또 받아들여서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즉각적인 좀 발언과 조치들을 좀 취한 게 아닌가라는. 근데 이것은 알려지기는 이재명 대표가 지시해서 삭제했다잖아요. 근데 지금 이른바 강성지지층 개딸들의 목소리 중에 나오는 게 이거예요. 청원 삭제를 주도한 인물을 찾아서 이거 응징해야 된다. 막 이런 취지의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거든요. 그렇게 치면은 이재명 대표를 응징해야 된다는 거 말 아닌가요? 그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가 아닌 다른 인물이 주장했다고 보는 거잖아요. 근데 저는 그 지지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분들의 지금 논리가 이거거든요. 78%에 달하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에 당선된 이재명 대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. 그런 전 역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78%에 달하는 지지율로 당선된 이재명 대표께서 가결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말아라.
그리고 다양한 목소리에 대해서 또 우리가 포용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.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견을 제시하는 것은 똑같은 논리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 아닌가. 좀 이재명 대표께서 그런 방향을 지시해 주셨으면 좀 이끌자고 말씀해 주셨으면 강성 지지자분들이 오히려 예. 대표께서 이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시니 우리가 오히려 그분들을 포용하자라고 했을 때 당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 지금 표면성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의 생각과 지지자의 생각이 다르게 지금 보인단 말이에요.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.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가 혹시 이낙연 전 대표하고 만나는 계획이 있습니까? 이런 질문을 좀 받았거든요. 목소리가 좀 나왔습니다. 들어보시죠. 뭐 만나실 일정이나 아니면 어떤 당내에서 역할을 맡기실 예정이 있으신지. 우리 당의 단합 그리고 소통은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열어놓고 소통하고 또 대화하고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.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책을 쓰고 있을 때도 제명청원에 5만 명이 참여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 일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느낌이 들지요. 그런 일들이 당에 도움이 될지 서로 잘 생각했으면 좋겠다. 특별한 생각이 있지는 않습니다. 저에게는요. 총선에 임해서 선거를 치러야 하는 건 당이고 또 출마자들이니까요. 그분들이 최선의 결정을 해야 할 것이다.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자, 저렇게 각각 얘기를 했는데 뉴스와이드가 이 내용과 좀 취재를 했습니다. 이낙연 전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시죠. 뉴스와이드도 전 출연을 자주 하시는데 신경민 전 의원 오늘 목소리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질문을 좀 했거든요. 그래서 설명이 좀 나왔는데 우선 첫 번째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. 삭제 예상은 별로 못했고요. 그렇게까지 제명 요청에 대해서 청원에 대해서 당이 세게 나가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. 아니 뭐 못할 얘기를 해서 만약에 뭐 당에 불미한 일을 했다 그러면은 책임을 져야 될 일이지만 책임을 져야 될 일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제명 청원은 좀 잘못된 거다라는 거고요. 회동 논의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지금 시작이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. 사진 한 장용 그런 회동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. 사실 정말로 회동을 한다 그러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 얘기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와야죠. 자,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. 이승환 전 행정관? 혹시 네. 아까 제목에 명락회동이 있었거든요. 네네. 이거 좀 옆에 경쟁 정당 상황이긴 하지만 제3자에서 네. 지켜봤을 때 이쯤 되면 만날까 아니면 이건 좀 쉽지 않아 보인다. 어떻게 판단하세요? 저는 궁금한 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한동훈 장관이 미울까 이낙연 전 총리가 미울까? 누가 더 미울까요? 저는 이낙연 총리가 더 미울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우리 지난 민주당 경선 때 대장동이라든지 변호사협회 대납이라든지 다 경선 때 나온 문제 아닙니까? 그리고 또 미우면서도 가장 두려운 게 이낙연 전 대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운 것도 있지만 또 두려운 것도 있다. 왜냐면은 지금 뭐 삼총리 회동이다 이렇게 예. 얘기 나오는데 이낙연 총리가 진짜 민주당의 보유인 전남의 뿌리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? 예. 그리고 정세균 전 총리는 전북의 뿌리 가지고 그렇습니다. 있고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일단 영남 출신으로 또 수도권까지 확장될 수 있는 대구에서도 의원하셨던 분이잖아요. 이 세 분이 한데 모이게 되면은 전남, 전북, 그리고 영남, 수도권까지 이렇게 한데 모이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최대 목표 지상과제는 본인이 빨리 배지를 달고 본인이 과반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어서 방탄을 해야 되는 건데 여기 저는 이 세 분이 모이면은 지난번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보다 더 파괴력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어떤 뭐 제명 청원이라든지 저런 부분은 빨리 제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이런 차원에서 명락회동을 스스로 먼저 하지 않을까. 급하다. 네. 만나야 된다. 하는데 그 타이밍을 이제 선거법도 만들어서 뭐 병립형으로 확정되기 직전에 해야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신당 창당에 대한 어떤 그 예. 흐름도 막아야 될 거고 해서 그 타이밍을 지금 굉장히 많이 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
잠시 이 이른바 삼총리라고 그러죠. 삼총리 연대 가능성. 그 총리 세 분의 얼굴이 나온 준비된 화면이 있어요.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자, 내용 좀 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낙연 전 총리가 먼저 이 얘기를 꺼냈어요. 그래서 주목을 받았잖아요. 뭐 짧게 뵀다, 뭐 한두 번 정도 만나서 걱정을 같이 했다, 이런 거.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. 다른 화면도 하나 좀 보여주세요. 세 분이 나와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문제의식만큼은 공유한다. 이러면서 이게 시작이 된 게 삼총리 연대설이거든요. 자, 신경민 전 의원이 앞으로 이낙연 전 대표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. 질문도 나왔는데 그거에 대한 목소리 좀 들어보겠습니다. 이낙연 대표가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이재명 대표가 답을 해야 될 순서예요.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도덕성 문제나 당내 민주화 문제, 정말로 시스템 공천을 내실 있게 하겠다는 여러 가지 담보나 제도적인 장치, 인적인 개선 뭐 이런 게 따라. 여러 가지 좀 지켜보자는 걸로 나와요. 그럼요, 뭐 글쎄 아직은 뭐 여기도 역시 유동적인 거죠. 지금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이재명 대표가 약간 급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.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명락 회동 가능성 요걸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이 주제 요 정도로 하고요.